종합편 총정리를 하다 보면 하면 어쨌든 일본에 많이들 가세요. 가서 그러니까 맛집을 가는 게 아니라 이거 전시장을 가서 다양한 집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가서 보셔야 돼요. 저도 엄청 갔습니다. 이현웅님을 만. 톱밥 만드는 그래서 저희가 일지 숫자가 일지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은 총정리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본 주택 일주일 동안 일본 주택에 뭐 제가 가서 느낀 점 이런 거 설명 많이 드렸는데 일본 주택을 좀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일본의 형식은 단독주택이 있어요. 맨션 아파트가 있습니다. 맨션 아파트. 이건 뭘까요? 단독은 아니네요. 단독은 이렇게 해서 2층으로 올라가서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 여기 보시면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전기 이게 가스 보일러가 요만해요. 그 보일러가 요만하고 세탁기랑 여기 다 바깥에 있어요. 계량기랑 여기 다 바깥에 있습니다. 현관하고 그래서 야 이런 배관이나 이런 것들이 막 네. 디자인은 좀 안 이쁘죠. 근데 이게 다 노출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노출돼 있는 거죠. 복도에도 다 노출돼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안 춥습니다. 저 북쪽 지방은 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춥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일러 용량도 좀 작습니다. 작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파트라고 합니다. 에이? 이게 아파트요? 우리나라는 건축법에 2층, 4층, 5층 이상은 아파트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는 이제 용도로 이제 제한을 합니다. 용도에 의해서 용도가 뭐냐, 그 기능이 뭐냐에 따라서 원룸, 뭐 투룸 이런 것들은 아파트라고 보고 한국의 아파트는 맨션이야, 맨션. 그래서 이런 거죠, 이런 것들 길 가다 보면 많습니다. 이렇게. 이거 임대 아파트 아니야? 아니고요. 요거는 그냥 아파트먼트, 그러니까 원룸. 근데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많이 살죠. 신혼부부 이렇게 해서 원룸이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이렇게 높은 층의 아파트는 없지만 이런 거를 그냥 아파트가 아니라 맨션이라고 합니다. 맨션.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많죠. 맨션, 고급 빌라, 뭐 고급 아파트 이런 거 맨션이라고 하는데 괜찮은 이제 주거 빌딩 이제 큰 평형 이런 것들은 맨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단독이 거의 60%입니다. 일본은 이제 단독주택이 거의 60%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지진에 아무래도 취약하죠. 뭐 면진 설계다 뭐 하는데 이런 유지 관리나 이런 기능들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전 국민이 이제 60%가 단독에 사는데 어쨌든 단독 주택은 땅이 이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빈 땅에 건물을 짓는 순간 이 건물의 감가상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자동차를 타면 2년, 3년, 4년에서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먼트는 오르죠. 이 나라도 뭐 아파트먼트 오릅니다. 아파트먼트는 오르죠. 근데 이제 정서적으로 이제 지진의 이런 문제도 있고 안전의 문제, 그 다음에 어찌됐든 이제 층간소음 이런 게 싫으니까 남의 패 끼치는 게 싫은 거죠. 쿵쿵쿵 울리는 남의 어쨌든 밑에 층에 피해를 주잖아요. 정서적으로 그걸 좋아하는 시스템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단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산상에 이제 이게 무슨 부동산이냐 개념이 아니에요. 주거, 내가 행복하게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니트가 뭐냐, 맨션이냐, 단독주택이라는 거죠. 이거를 부동산의 가치를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땅값이 뭐 모래에서 역 바로 앞에서 땅값이 오른다 이럴 수는 있는데 집을 선택하는 그 선택의 그 생각이나 스타트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야 아파트를 사야지 아파트 이게 집값이 오르는데 집을 부동산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렇진 않습니다. 국민이 그냥 집이라 하면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목표가 강하다 보니 아무래도 마당이 있는 뭐 돈이 없으면 작은 땅에 작은 집을 짓는 거죠. 굳이 그러니까 작은 땅에 최대한 작은 집을 짓고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60%가 단독주택을 짓고 삽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시장이 크죠.
이 시장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장 단독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건가? 그냥 어떻게 보면 아파트 회사처럼 대한민국의 아파트 회사처럼 단독주택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오다메이드로 할 거냐, 주문주택 방식이냐, 아니면 그냥 그 건설사가 그냥 지어서 팔 거냐. 이거는 못 고쳐, 못 고쳐. 내가 우리 회사가 스타일은 이런 거, 이런 거. 세라믹 사이딩에 뭐 이런 식의 유지 관리가 편안한 이런 자재로만 사용하는 요 번호가 있어요. 무슨 제품 상품이 이렇게 해서 요게 얼마. 아니면 타운하우스 단지 지어서 얼마.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아파트 대한민국의 아파트 공급 방식인 거죠.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아유 방을 좀 옮겨주세요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네는 아파트처럼 단독주택을 공급하는 시공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 많이 줄게. 요 집 하나 나만을 위한 집을 지어줘. 당연히 공사비가 비싸죠. 한 이 집에 비해서 면적이 같다 그러면 품질도 같다 그러면 2배 비쌉니다. 2배 비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어이구 이게 예를 들어 3억이야. 3억이야. 근데 지어놓은 유니트가 건설사가 정해놓은 게 있는데 좀 내가 100% 수용을 할 수는 없지만 100% 수용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80% 정도는 괜찮네. 그러면 이 집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 시장밖에 없는 거죠. 이 시장. 오다메이드 시장밖에 없습니다. 좀 안타깝죠. 이 시장이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장에 나오는 건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왜? 수요 공급인 거야. 이거를 찾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삼성, 뭐 레미안도 이 브랜드를 만들겠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수요 공급인 거죠. 어떻게 보면 찾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일본처럼 이 시장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독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 커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이 시장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보고 하라고요? 저는 설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일본에는 이런 전시장이 많습니다. 동네마다. 이런 전시장이 맞는 거죠. 그래서 건설사마다 각자 유니트를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거죠. 야, 내가 최고야. 이 마감재가 최고야. 이런 기능이 최고야. 이 집은 이제 벽돌인데 이 목구조 구조가 대부분이 거의 70%가 목조고요. 그 다음에 뭐 20%, 30%가 스틸하고 있습니다. 스틸. 그리고 콘크리트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외장 이것도 나무에 이거 클래식하게 그 아스팔트 싱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목조인 거죠. 이 벽돌은 판넬인 거죠. 벽돌 판넬이 나옵니다. 그런 자재들이 개발이 돼서 그러니까 건설사가 자재 개발까지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파라소니 홈, 뭐 산요 홈, 무슨 홈, 미사와 홈이 있잖아요. 홈이 보면 자기네 이제 기술, 구조, 마감재, 창문, 창호, 뭐 손잡이까지 그러니까 자재를 파는 거야. 자재를 세트를 파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재 회사야. 자재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라믹 사이딩 중에 이제 뭐 파라소니 홈에서 나오는 그 사이딩이 이제 KMU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KMU는 파라소닉이 만든 자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 건설사가 자기네 자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2배 차이 난다. 오더메이드보다는 2배보다 그러니까 2분의 1이 저렴해지는 겁니다. 저렴해지는 거죠. 그래서 동네에 이런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이 모델하우스에 가가지고 이 집 마음에 드네. 이 집은 콘크리트 집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막 도쿄 시내 한복판에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땅을 빌리는 거죠. 땅을 빌려서 건설사들이 모여서 20개의 뭐 건설사가 모였다. 그러면 땅을 임대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델하우스 다 진 겁니다. 이렇게 아주 광고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집도 있는 거죠. 이렇게 돌 마감에 이런 집도 있고
아니면 콘크리트 건물의 집도 있고, 아니면 사이딩 건물이 있고, 이런 자재, 어떻게 보면 자재를 파는 회사 같아요. 그러니까 자재 플러스 시공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샘 같은 방식인 거죠. 한샘이 있고, 한샘은 자재를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 현장에 인력이 있는 거죠. 조립 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가 돼서 이제 주방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똑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파라소니 홈에서 자재를 개발하는 거죠. 개발해서 공업화를 한 다음에 그 지역에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 대리점이 조립을 하는 거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품질이 좋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이 건설사가 유지 관리를 책임을 지는 거잖아. 그거에 대해서 자재가 개발이 되는 겁니다. 유지 관리가 편안하게, 하자가 최대한 없게, 지진에 강하게,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는 거죠. 이 회사도 마찬가지. 이 회사도 우리는 이런 식의 외장재는 이런 알루미늄, 이제 이게 알루미늄 판, 골강판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자재로만 우리는 집을 짓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뭐 세라믹 사이딩 어떤 회사가 다 유행을 합니다. 뭔가 개발을 해가지고. 근데 그게 히트를 쳐. 그럼 얘는 안 따라합니다. 자기의 길을 갑니다. 왜? 나는 그렇게 해서 이 자재에, 이 창호에, 이런 인테리어 방식에, 이런 프레임에, 이런 구조, 예를 들어서 스틸하우스다. 그러면 스틸하우스의 마감재를 연구하고 뭐 30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하우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근데 갑자기 목조가 유행이야. 그럼 이 사람이 목조 주택을 짓는 게 아니야. 안 해. 이건 얘 거야. 자기 갈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축하합니다. 옆집. 요즘 장사가 잘 된다면서. 저희는 좀 안 좋은데. 내년엔 좋아지지 않을까요?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다음에 이게 표기가 있어요. 3LDK, 뭐 4LDK. LDK는 아시죠? 제가 저 영상에서 많이 올렸어요. LDK, 리빙, 다이닝, 키친. LDK에 플러스 3이다. 그러면 방 3개 LDK. 아니면 4, 방 4개 LDK, 2개 LDK.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평수를 적어놓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 가보시면 여기 입구에 이제 적혀 있어요. 그래서 크게 3LDK. 방 3개의 거실 주방. 얘네는 뭐 6LDK 뭐 이런 거죠. 럭셔리네. 방이 6개나 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집들의 다양한 뭐 요즘은 이제 태양광 전지판을 뭐 붙여서 에너지가 어떻고 뭐 이런 걸 많이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이제 아무래도 친환경 건축물 이런 걸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이제 건축 이제 양식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세라믹 사이딩. 이 시장으로 가는 거죠. 이 시장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고 이 시장을 발달하다 보니까 일본 고유의 특이한 자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세라믹 사이딩, 그다음에 메탈 사이딩, 그다음에 이제 아예 그냥 벽돌 마감인데 판으로 나오는 이제 건식 공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진 때문에 습식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 구조를 많이 짓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식 자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틀을 짜서 끼는 방식 그게 많은 거죠. 왜냐하면 지진이 생겼을 때 보수가 가능한 그런 자재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벽돌을 쌌다 마감이 그러면 크랙이 당연히 자주 지진이 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지진이 왔네? 그리고 또 살아요 그냥. 근데 건물은 작살이 나 있는 거죠. 그래서 벽돌을 쌓아서 하는 마감은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왜? 금방 크랙이 아닌가? 벽돌을 가짜로 만드는 그런 자재들이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세라믹 사이딩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세라믹 사이딩 이런 것들. 돌을 붙이고 싶은데 이게 돌이 무겁잖아. 그럼 어떨까? 이 지진에 이게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돌 조각이. 그러니까 가짜를 판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판. 그러니까 이제 판넬식인 거예요. 판넬식.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3m에 뭐 600. 뭐 이런 자재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떡 붙이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지진에서 크랙이 이렇게 뭐 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깨진 걸 띄었다가 그것만 교체를 하든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세라믹 사이딩이 있고 그다음에 메탈 사이딩이 있고 이런 단계별로 자재가 있는 건데 결국은 다 인조예요. 이거는 철판으로 찐 거죠. 이게 돌 조각을 붙인 건 아니잖아요. 돌 마감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강판에 이제 찍어서 코팅을 한 거죠. 코팅한 자재입니다. 그래서 코팅을 하다 보니 그 안에 단열재, 그러니까 철판이 이제 샌드위치 판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얇습니다. 이게 무슨 뭐 그게 그렇다고 이게 뭐 단열 성능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야, 그 단열재 아닙니까? 단열재가 들어가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는 아니고 이게 철판이다 보니 안에가 비어 있잖아요. 세라믹 사이딩은 시멘트 보드야. 그러니까 안에가 꽉 차 있다고. 시멘트 보드에 꽉 차 있는 거에 여기를 무늬를 찍어서 유약을 바른 겁니다. 그래서 세라믹이야. 그래서 불에 구웠어. 그래서 세라믹인 겁니다. 불에 구웠다고. 유약을 발라서 불에 구웠다고. 세라믹. 얘는 이제 철판으로 모양을 만든 거여서 결국 다 판넬이에요. 판넬. 심지어는 제가 근데 우리는 벽돌 타일을 하나하나 붙이잖아요. 얘네는 판으로 나와. 그러니까 판넬을 거치하는 방식으로 많이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업화 주택으로 가야 되잖아. 공업화 주택으로 저렴하게 좋은 품질의 집을 공장에서 찍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왜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 저렴하잖아요. 공사비가 저렴하다고. 저렴한 방식을 선택한 것처럼 일본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자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라믹 사이딩이 뭐 좋냐, 메탈 사이딩이 좋냐, 벽돌 타일이 좋냐가 아니에요. 그냥 그거에 맞는 용도가 다 있습니다. 용도에 맞게 쓰시면 되는 건데 어찌됐든 다 인조입니다. 당연히 돌 붙이는 게 낫지. 돌 붙이는 게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천연 돌 우리가 그 마블 그러니까 주방 가구에 천연 대리석을 까는 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이게 변한단 말이야. 천연 대리석이잖아.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인조 대리석으로 완전히 평정됐어요. 왜? 변하지 않거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건축 외장재도 점점점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 돌을 붙일 거냐가 아닌 시대로 가는 거죠. 왜? 변형이 생기잖아. 변형이 생기면 유지 관리가 어려운 거고 그 자체가 또 무거워요. 고정하는데 하자의 요인이 많습니다. 하자가 있다는 게 아니라 확률이 높다고. 확률이 높다고요. 제가 계속 주장하는데 아니 무슨 메탈 사이딩이 확률이 높다고. 확률이. 그래서 메탈 사이딩이 단열 성능이 뛰어나다가 아니라고. 자재에 그냥 비어 있으니 안에 비어 있으니 뭘로 채워야 되잖아. 그래서 우레탄으로 채우는 겁니다. 단열 성능을 좋게 해서 채우는 게 아니라 안 그러면 우그러지잖아. 이거 치면 찌그러지잖아. 찌그러지는 걸 막기 위해서 안에 채운 거라고. 모양을 유지해야 되잖아. 발로 차면 우그러진다고요. 이게 단점이라고. 안에 채웠는데도 우그러진다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거 기스가 나면 이거는 철판에 도장을 한 거잖아요. 어쨌든 녹이 쓴다. 세라믹 사이딩은 그보다 좀 더 발전된 제품인데 가격이 당연히 메탈 사이드보다 세라믹 사이드 비싸죠. 그렇게 많이 비싼 건 아닌데 아니면 그러면 뭐 천연 대리석을 붙이든지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재가 좋고 나쁨은 선택의 문제라고. 선택의 문제인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대중적으로 일본은 어쨌든 세라믹 사이딩이 전면에 대중적으로 붙입니다. 그 다음에 안 보이는 부분은 메탈 사이딩 해도 돼.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전면에 여기는 세라믹 사이딩 뒤는 안 보여. 거의 옆에 거렸어. 뒤에 뒷배면 어때? 그런 데는 메탈 사이딩을 써도 왜? 지나가는 사람이 없잖아. 혹시 지나가다가 발로 차면 어떻게 해? 그런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스타코 마감이 나쁘지 않다고. 근데 때가 타고 발로 차면 깨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부는 쓰지 말아라. 상부는 스타코 좋다고. 근데 하부는 스타코 마감을 하면 안 된다. 오염이 되고 어쨌든 개가 모서리를 꼭 물어 뜯어요. 물어 뜯어서 이게 깨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부는
다른 자재를 쓰는 게 막혀져. 세라믹 사이딩을 써라. 좋습니다. 아니면 벽돌 타일을 붙여라.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재에 원인과 제공 이게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탈 사이딩 이게 뭐 영상에 그냥 절단되고만 돼 있다. 왜 그러냐? 아니 이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쓰기에는 너무 가짜처럼 보인다. 세라믹 사이딩도 보면 약간 가짜인데 그나마 좀 나은 거예요. 많은 건축가들은 이것도 싫어해. 이것도 싫어한다. 이거는 더더욱 싫어하죠. 너무 더 조잡하거든. 광택도 나고. 그래서 그나마 제가 용인할 수 있는 건 그나마 세라믹 사이딩이고, 일본에 보시면 일본 편 저 있잖아. 썼죠. 여기까지는 세라믹 사이딩을 하고 여기는 메탈 사이딩을 합니다. 설치 방법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 데는 저렴한 메탈 사이딩을 쓰세요. 그 다음에 전면은 세라믹 사이딩을 쓰세요. 이렇게 섞으란 얘기입니다. 뭐 이런 거죠. 요 전면은 세라믹 사이딩. 잘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 데는 그냥 메탈 사이딩. 이렇게 해서 섞는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메탈 사이딩으로 갈 거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뭐 싸잖아요. 저렴하잖아요. 그럼 뭐 선택의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택의 문제인데 굳이 그래서 뭐 보완을 한다 그러면 전면은 세라믹 사이딩, 그러면 안 보이는 데는 메탈 사이딩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는 뭐 앞에는 전면에는 스타코, 안 보이는 데는 메탈 사이딩 이렇게 섞는 거예요. 자재는 섞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의 단독택 시장이 점점점 아무래도 일본이 선진국입니다. 일본의 설계나 시공이나 자재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선진국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쫓아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리고 일본 목조주택을 많이 쓰잖아요. 저도 목조주택을 기왕이면 건강하고 친환경 건축물을 짓자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목조주택을 짓다 보니 저도 일본을 자주 갑니다. 일본에서 배우는 게 맞고 그걸 가지고 한국에 적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건축가 중에 한 명입니다.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역할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본 종합편 총정리를 하면 어쨌든 일본에 많이들 가세요. 가서 그러니까 맛집을 가는 게 아니라 이거 전시장을 가서 다양한 집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가서 보셔야 돼요. 저도 엄청 갔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 대한민국에 건축박람회도 있는데 요즘 엔저잖아요. 도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도쿄 시내 한복판에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서 가서 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 진짜 니네 한국에서 왔는데 이런 집을 나 한국에서 짓고 싶다. 좀 설명 좀 해다. 말이 안 되면 뭐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봐도 많이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본 총정리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